이번 영상은 최근에 제게 문의를 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영상으로 답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일부 해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목소리로 더빙을 하면 영상 제작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영상 업로드 빈도를 최근에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그냥 불편하더라도 제 목소리로 더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식시장을 보는 척도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수는 S&P 500입니다. 전 세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500개의 대형 기업을 담은 지수이므로 이 지수가 곧 전 세계를 이끄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4,422포인트입니다. 2020년 3월에 2,300포인트 정도였는데 이에 비하면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이 지수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보는 것이 주식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S&P 500 지수가 하락을 하면 한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의 증시가 하락을 하고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하면 전 세계 증시는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의 상승 하락을 보면 2002년도에 큰 하락이 있었고 2008년도에 38%가량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고 통계적으로는 연평균 대략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합니다. 2019년, 2020년 그리고 현재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S&P 500의 상승폭이 꽤 가파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상승이 지속되면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2021년에도 2022년에도 상승이 지속될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주식시장의 과열과 고평가에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1년 이내 또는 1, 2년 이내에 큰 폭의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팽창을 함에 따라 주식시장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무한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만 놓고 보면 세계 경제가 정말 좋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간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는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의 인류가 계속 품고 가야 하는 그런 질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무역 갈등을 넘어서 외교 갈등을 넘어서 신냉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자유경제무역이 활발하던 지난 과거가 당분간은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경제는 무역을 통해 팽창을 하는데 자유무역 자체가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관세 장벽이 더더욱 커지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평등한 제약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장기적인 관점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가 과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 2020년 이전 상황보다는 훨씬 좋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 저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이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에 이 내용부터 먼저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럼 다시 S&P 500 지수를 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튜브나 경제 방송, 책을 통해 수많은 투자 종목 정보를 접하고 액티브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S&P 500 지수 신봉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내기를 한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10년 동안 워렌 버핏은 헤지펀드보다 S&P 인덱스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는 데 내기를 제안한 겁니다. 이 내기를 받아들인 사람이 투자업체 프로티지 파트너스의 테드 세이지라는 사람입니다. 50만 불의 내기 금액을 걸어서 결국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테드 세이지는 헤지펀드의 펀드 5개를 엄선하여서 이 5개의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S&P 500 지수를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헤지펀드의 10년 동안의 수익률은 S&P 지수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버핏은 헤지펀드가 수익도 못 내면서 엄청난 수수료만 챙겨간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럼, 즉 세로로 열 데이터를 보면 헤지펀드 A부터 E까지 5개의 펀드 수익률과 가장 오른쪽에 S&P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비교로 나와 있습니다. 헤지펀드 A는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겨우 21.7%입니다. 헤지펀드 B는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42.3%,
해치펀드 C는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87.7%, 해치펀드 D는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겨우 2.8%, 해치펀드 E는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겨우 27%입니다. 반면 S&P 500 인덱스 펀드는 무려 125.8%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해치펀드 그 어느 것도 S&P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 근처에도 못 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치펀드의 평균 수익률과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 봐도 단 한 해에도 해치펀드의 수익률이 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팩트의 교훈은 해치펀드를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일반 개개인이 개별 종목을 선정해서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아무리 종목 공부를 하고 경제 전문가들, 증권가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개별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정말 좋을 것이라 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개개인의 투자 성과가 해치펀드보다 더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선 확률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면 S&P 500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 ETF가 확률적으로는 투자 종목으로서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K-탑 30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나은 종목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시장처럼 개별 종목으로 재미를 보기 좋은 시장도 없지만 그만큼 손실을 보기도 쉬운 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주식의 차트 거래량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매우 큰 시장이 한국입니다. 적은 시가총액에 비해 거래량에 의해 주가가 좌지우지되기 쉽기 때문이고 산업이 계속 바뀌고 주도주가 매우 다이내믹하게 바뀌는 시장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곳이 한국입니다. 상위권의 성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적을 내려면 K-탑 30 ETF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ETF 신봉자도 아니고 ETF를 제 메인 포트폴리오로 담아본 적도 없지만 영상을 만들다 보면 결국 ETF를 계속 언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S&P 500 지수를 계속 설명드렸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S&P 500을 지속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라색 선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이고 모두가 다 아시는 QQQ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보면 S&P 500 지수를 확실히 아웃퍼폼했습니다. 기술주가 주를 이루는 나스닥 100 지수가 미래에도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는 기술이 이끈다는 다소 상식적인 원칙으로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두가 다 아는 뻔한 종목들, 즉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개별 종목은 S&P 500 지수를 월등히 아웃퍼폼 했고 나스닥 100 지수 대비해서도 대부분 아웃퍼폼 하였습니다. 제가 우량주 신봉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우량주와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그리고 S&P 500과 한국의 K-탑 30 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지금이 신규 투자하기 적절한 시점이냐 하는 질문에는 저는 적지 않은 회의감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큰 금액의 현금을 대기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는 주식들을 보면 이런 기다림에 큰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현재 종목들의 거래량만 잘 살펴봐도 현재가 괜찮은 매수 타이밍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 상승 모멘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 하락 모멘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예를 들면 올 초에 거래량이 폭발한 후에 하락이 시작되어 지금은 주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하기 안 좋은 종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주가가 정체한 상황에 있는 종목이라면 거래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폭락장에서도 거래량이 폭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대폭락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시황에서
거래량이 튄다면 매수 시점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그럼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너무 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 공유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